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요 21년 2월 10일 설 연휴 전날이에요. 오늘 출근하자마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어제 저녁에 제가 느꼈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먼저 켰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제 유튜브를 보면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구독자 숫자였어요. 평소에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제부로 85,000 구독자가 넘었더라고요. 평소에 보던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한편으론 부담감도 느껴지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여러 구독자님들이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부동산 경매꾼으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동산 경매에 관한 노하우나 아니면 어떤 스킬이나 그리고 학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독을 누르고 제 채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유튜브 영상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소통 채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에 달고 있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에 99%는 제가 다 답글을 남기고 있어요.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시는데 답글을 남기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시니까 저도 그만큼 드리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 메시지도 한 번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은요, 우선은 제 채널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요, 제 영상의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한번 정주행해 주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경꾼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절대 그걸 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박진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영상을 유튜브를 시작했던 제 마음을 알고 싶어서 저도 업로드하지 않았던 초반에 여러 번 테스트 영상으로 찍었던 영상들을 훑어봤어요. 어제 저녁에 그걸 보면서 새벽에 늦게 잠이 들었는데요, 그 테스트 영상들 중에서 이거를 내가 왜 업로드하지 않았지? 라고 하는 아까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경매의 비밀이에요. 제가 가끔 영상에서 사용하는 고차원 경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고차원 경매의 비밀이 이 영상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초반에 제작했기 때문에 쉽게 업로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지 않으실 테니까 라는 걱정에 업로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공개해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오래됐다 그래서 한 4~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4개월 전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저의 초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곳을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여러분들은 경매하는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수익입니다. 수익이 경매하는 목표인데 수익에는 위험성이 따라다닌다는 점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경매를 많이 공부하는 이유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도 리스크 없이 안정된 수익을, 보다 높은 수익을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제 영상을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건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어떻게 보면 자랑 같기도 하고 굉장한 전리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과연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하지만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알고 그 공식을 푸는 사람은 안정된 경매로 고수익의 경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게 경매를 150건 넘게 낙찰받고 관리했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경매도 굉장히 자신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다. 과연 경매란 게 그렇게 안정된 것이냐? 제가 즉석에서 대답을 하긴 했지만 제 대답이 맞는지 한참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왜 경매를 하는데 무섭질 않지? 왜 이렇게 뻔뻔할 정도로 자신 있게 일을 하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물론 감으로 알고 생각한 바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차이는 바로 고차원 경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고차원? 도대체 무슨 경매를 말하는 거야? 생각하실 거예요. 자, 경매는 이론을 찾아보고 무슨 뭐 교과서처럼 학업으로 만들어지고 학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마다 틀리고 해결하는 방법도 틀리고 정답이 없어요. 백과사전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찾았을 때 정답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고차원 경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대부분의 경매인들이 하고 있는 경매는 고차원 경매가 아닌 1차원 경매, 2차원 경매예요. 아주 평면적인 수준의 경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제가 정립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 유튜브에서 1차원 경매, 2차원 경매, 3차원 경매, 4차원 경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이해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차원이 다른 경매를 했을 때 나오는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유튜브마다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성 있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고차원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경매. 1차원 경매는 단순해요. 그냥 얼마짜리를 얼마에 사오는 거예요. 권리 분석과 시세 조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사오는 경매가 1차원 경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고 있고 가장 경쟁률이 치열해요. 자, 2차원 경매는 1차원 경매에서 명도법이 차별화됐거나 아니면 하자를 풀어내서 물건을 정상화시키는 노하우가 있는 경매가 2차원 경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자, 1차원 경매와 2차원 경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매예요. 그리고 대부분 1차원 경매와 2차원 경매를 하기 때문에 1차원 경매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누구나 하기 편하기 때문에 1차원 경매는 접근은 편하지만 수익이 적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을 확률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매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2차원 경매는 하자를 풀어서 정상화를 만드는 방법,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든가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고수처럼 얘기하지만 이제는 대중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것만으로 차별화돼서 높은 수익을 거두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경매가 알려지다 보니 낙찰을 받기 위해선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경매 초기 할 때만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에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튜브에서 노출이 되고 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수익이 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뿐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이 무리한 가격을 적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유치권도 똑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론상으로 유치권의 성립이 안 되면은 무조건 해결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과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치권도 이제는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90% 이상 유치권은 다 가짜라 그래요. 그러면 10%는 진짜란 얘기인가요? 그 통계는 누가 냈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치권도 우습게 알고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낙찰받으려면 좀 더 많은 가격을 써야지만 낙찰을 받고 그 이후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2차원 경매입니다. 그러면 3차원 경매는 무엇이냐? 2차원 경매까지 한 상태에서 플러스 사업이 접목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사업이라 함은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취득한 부동산에서 장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다 그러면 토목공사를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토목에다가 건축까지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의 형태인 직접적으로 본 부동산을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 전략이 매우 뛰어나요.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나는 남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노하우가 있어서 홍보를 해서 이 부동산을 처리했다. 아니면 노후된 주택을 나는 인테리어를 막 바꿔서 직접적으로 이걸 처리했다. 이런 가치를 상승시켜서 물건을 고부가 가치로 만드는 것을 3차원 경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3차원 경매는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 같지만 발상의 전환만으로도 가능한 3차원 경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차원 경매는 무엇이냐? 4차원 경매는 보이지 않는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미리 알아보고 이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서 아니면 이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서 취득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걸 4차원 경매라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차원 경매와 4차원 경매는 경매 정보지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물건을 3차원 경매, 4차원 경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이라고 자신하는 저도 3차원 경매, 4차원 경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제가 해본 건 자신이 있겠죠. 아니면 제가 상상해서 되겠다 싶은 건 실행을 해보겠죠. 그 실행력이 있느냐, 노하우가 있느냐의 차이가 3차원 경매, 4차원 경매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어려우신가요?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4개월 전 파릇파릇했던 부경꾼의 얼굴이 좀 인상적이지 않나요? 저 영상에 담겨있는 고차원 경매가 굉장한 투자 수익 구조의 비밀이에요. 1차원, 2차원 경매, 단순한 경매로 갈수록 낙찰받기는 어렵죠. 수익도 적죠. 자, 3차원, 4차원, 즉 고차원 경매로 갈수록 경쟁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저밖에 없으니까 경쟁이 없죠. 그러니까 낙찰받을 확률은 높아지고 따라서 수익 구조도 더 좋아지는 경매가 고차원 경매가 되는 거예요. 자, 고차원 경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1, 2차원 경매를 했다 그래서 고차원 경매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끝나야 3단계, 4단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발상의 전환과 접근법이 다르면 돼요. 투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된다고요. 경리분들께서 나는 경매를 모르는데 고차원 경매 하라는 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기존 경매를 모르던 경리분들께서 더 유리해요. 왜냐? 개념이 없으니까요. 1, 2차원 경매를 모르니까 3, 4차원 경매처럼 엉뚱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제가 경린이 시절 때 저는 부동산을 해왔지만 경매라는 걸 접목한 케이스잖아요. 장사와 부동산을 기존에 해왔지만 경매라는 거를 마지막에 접목한 케이스에서 경매를 쳐다보니까 좀 편하게 기존에 경매하시던 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이거를 사는 데만 저렇게 집중을 하지? 돈이 남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바로 그래서 고차원 경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짜리를 얼마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차원 경매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실행하시면 고차원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 경력이 몇 년이니까 이 사람은 고차원 경매 고수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오래 했다고 경매 잘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투자와 고수익을 내는 게 경매 고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는 경매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차원 경매를 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해드릴 만한 그런 역량은 안 돼요. 하지만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권리 분석이나 자세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일일이 답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이버 카페 부경꾼의 재테크 연구소라고 카페를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유입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히 요즘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부경꾼의 재테크 연구소를 검색해 보시면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궁금하신 점,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중에 풀리지 않는 점 있다, 그런 분들 질문 올리시면은 여러 동료분들, 여러 선배님들이 답글 남겨주시고 의사소통이 활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1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과 부경꾼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남으시겠죠. 아무래도 시골에 찾아가시기도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제 영상 절대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영상을 오래된 영상부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영상 채널을 누르시고 오래된 영상 보시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링크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누르시면 오래된 영상 보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 훑어보시면서 부경꾼이 얘기하는 고차원 경매 접근법은 이런 거구나 라는 차이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부경꾼을 따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고차원 경매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고차원 경매란 고차원 투자 수익 구조인 거고,
고차원 투자 수익 구조는 여러분들 투자 역량에 맞춘 경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 역량은 제가 못 가진 역량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투자 역량을 갖춘 경매를 찾아내신다면 그 고차원 경매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매를 실행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매우 안전한 투자라는 거죠. 이 점 잊지 마시고 설 연휴 기간 알차게 보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개인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